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심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박주미 돌쇠 가정부 주연의 아시두리안 12회가 끝이 났습니다. 분명 어제 12회 예고편을 봤을 때는 오늘 전개가 가장 휘몰아치는 전개인 줄 알았는데 예고편만 휘몰아친 거였죠. 역시나 12회도 지금까지 쭉 이어온 패턴처럼 입에서 시작해 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13회 예고편은 꿀잼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주를 기다리게 하는 거죠. 저희는 분명 또 하루 종일 입씨름만 할 텐데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기다려지는 거고요. 하지만 그래도 중독성만큼은 인정입니다. 보고 나선 뭐지 싶다가도 볼 때만큼은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죠. 그게 바로 두리안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무의식의 흐름처럼 흘러가는 드라마답게 13회 리뷰도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김소조와 아들을 잃은 두리안이 언을 다시 보기 위한 간절함으로 도착한 현생. 그렇게 그들의 현생 적응기를 지켜보며 드라마는 어느새 4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이렇게 결말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인물들의 관계는 뭔가 정리된 건 하나도 없는 듯 죄다 엉켜있기만 하죠. 단치감과 두리안의 로맨스는 이제 막 김치를 시작으로 연결이 될랑말랑 하는 중이고, 단치정과 두리안의 관계는 치정이 계속 간만 보고 있지 확실히 두리안에게 뭔가 제스처를 주고 있진 않습니다. 어제 11회에서 뭔가 사랑의 구애를 하는 홍학처럼 펄럭거리긴 했지만 그건 두리안에 대한 직접적 고백이라기보단 단지 두리안이 임신이 아니었기에 추는 기쁨의 몸부림 정도였죠. 다음으로 단등명과 김소전은 이제 막 대본 리딩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예상을 생각하면 아시두리안이 끝나기 전 드라마 속 드라마 정도령은 종영을 하고 소조의 인기가 폭발하여 아일라와 대적할 만한 상대로 발전하는 모습까지 등장해야 되는데, 지금 전개 속도를 보면 정도령 종영은커녕 시작도 하기 전에 아시두리안이 먼저 끝날 판이죠. 거기에 이렇게 주요 인물들의 교통 정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 등장한 백도희와 주남의 새로운 로맨스까지, 이러니 시청자들이 100% 시즌2를 예상하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임성한 작가라고 해도 남은 4회 동안 이 엉켜버린 인연은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작가이니만큼 시즌2 없이 끝낼 수 있는 필살기를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그 필살기는 바로 드라마 시작만 해도 어디서나 등장하는 단역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매회 엔딩을 장식할 만큼 성장한 가정부 아주머니입니다. 오이지의 저주로 한밤중에 거실에서 쓰러진 아주머니, 처음 쓰러질 때까지만 해도 단순 타박상 혹은 미세골절쯤이겠거니 했는데 아주머니는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이은성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이게 바로 임성환 작가의 시그니처 신내림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뒤 저는 이런 예상을 했었죠. 두리안과 소자는 전생과 현생을 다 알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에 누군가 그들에게 전생을 알려주어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아주머니가 신내림을 받은 거다. 그녀가 단시집안 사람들에게 전생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12회 엔딩 그 예상은 현실이 되었죠. 별장지기 아저씨의 전생을 돈 10,000원에 알려준 가정부 아주머니. 이제 남은 4회 그녀의 교통정리가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3회 예고편에서 별장을 떠나는 모습이 등장했으니 왠지 어두컴컴한 이은성네 집 거실에 앉아있다가 아줌마를 발견한 이은성에게 네가 그렇게 살아서 네 자식이 개로 태어났다며 이은성과 오이지의 전생을 얘기해주든, 혹은 단치감을 보며 엉엉 울면서 돌쇠야, 억울하게 죽은 돌쇠야, 두리안이 전생의 네 연인이었다 라며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시두리안을 보면서 유일하게 꼴보기 싫던 인물을 뽑자면 저는 아일라가 1등이었습니다. 이은성도 살짝 빌런의 냄새가 나긴 했지만 솔직히 하는 행동이 좀 집착이 심해서 그렇지 제가 듣기에 딱히 틀린 말은 없다 싶었거든요. 엄청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12회 때 치감과 다툰 것처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일라는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등명이만 보고 자라서 그런 걸 수 있지만 집착이 심해도 너무 심하고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소조에 대해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거든요. 특히 자신이 등명이 프로포즈를 받았으면 받은 거지 자기가 뭐라고 드라마의 소저를 꼽네 마네 장세미한테 가서 이간질하고 백도희한테 가서 자르라 하고
아무튼 등명과 소조가 꼭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인지 진짜 너무 꼴배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13회 예고편을 보니 왠지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아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일라가 지금까지 지켜오던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일라는 그렇게 밉상짓을 하면서도 한 가지 선은 지켰습니다. 바로 아나운서라는 공인인 만큼 본색은 드러내지 않은 거죠. 가끔 소조가 있는 장소에서는 약간씩 성질이 나올 뻔한 적은 있지만 절대 사람이 많은 장소, 특히 등명이 있는 장소에서는 늘 본색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11회에 나온 카페신 같은 모습, 당연히 자신에게 사진을 요청할 줄 알았는데 소조에게만 사진을 요청하자 순간 욱할 뻔했지만 잘 참아냈죠. 그런데 그런 아일라가 13회 예고편에선 조용한 곳도 아닌 수영장, 공공장소에서 본색을 드러내버린 겁니다. 아마도 참지 못할 만큼 열이 받았겠죠. 장세미로 하여금 소조를 집에 두어 등명과 소조를 친남매처럼 만들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지켜보니 친남매는커녕 점점 더 가까워만 지는 모습에 우라통이 치민 겁니다. 그래서 단박에 두 사람이 함께 수영하는 곳에 쫓아가 그 난리를 친 거죠. 소조는 물속에 집어넣어 어떻게 하려고 하질 않나. 실수였겠지만 말리는 등명이의 따귀를 날리지 않나. 물속에서 가능한 진상짓이란 진상짓은 다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일라가 뒤도 안 보고 저질러버린 그 일이 그녀의 발목을 제대로 잡을 것 같은데요. 소조는 그렇다 쳐도 아일라와 등명이는 공인입니다. 그것도 극중에선 누구나 알아볼 법한 잘나가는 배우와 앵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 많은 호텔 수영장에서 그 난리를 피웠다? 그날 있었던 일이 입소문을 타는 것은 물론 영상이 찍혀 쇼츠로 올라오진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일은 쉽게 공론화가 될 겁니다. 미모의 모 앵커 호텔 수영장에서 신인 여배우와 싸우다 국민배우 단등명의 따귀를 날리다. 자, 이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이미지가 생명인 아나운서 자리는 100% 날아갈 거고 등명의 따귀를 때렸다는 소문이나 영상도 돌 테니 단등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시작되겠죠. 등명의 팬들은 아일라가 다니는 방송국에 항의를 할 거고 안 그래도 아나운서 잘린 아일라는 아예 방송국을 떠나야 할 일이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걸 장쌤이나 백도희가 알게 되는 거죠. 금이야오기야 키운 손주인데 지저분한 소문에 휩싸인 것도 모자라서 아일라에게 따귀까지 맞았다니 그동안 우리가 봐온 장쌤이 성격이라면 절대 안 참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나이 어린 아들, 집안의 약속이나 관계 때문에 결혼시키려 한 건데 밑바닥 다 보인 아일라가 곱게 보이진 않겠죠. 결국 자기 화를 못 다스린 그 성격 때문에 결혼은 물론이거니와 커리어도 망할 듯 싶은데요. 그렇게 등명의 곁에서 아웃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골키퍼 없어진 등명 곁에 소조가 딱 들어가는 전개. 한 차례 스캔들은 있었지만 등명과 소조의 드라마 정도령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케미가 워낙 좋은 탓에 이런저런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결국엔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해피엔딩. 저는 벌써부터 흐뭇합니다. 과연 이제 4회밖에 남지 않은 아시투리아는 이 스펙타클한 인연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